아이고, 따뜻해 보인다? 벌써 후리스 입고 다녀? 밖에 근데 추워서 이제 프리스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러냐 벌써? 네, 진짜 춥다. 아침이 엄청 추워요, 진짜. 아침 안 일어나서. 자, 마의 37번 가자. 이 지문이 제가 이번 여러분 내신 그 이제 자습서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면은 모든 한 문장 한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이나 내용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지금 보면 안 달려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달아놨어요. 왜냐면 이걸 안 달면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기네요. 아니 길진 않아요. 지문 길이는 비슷한데 이 설명을 많이 달다 보니까 길어 보이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달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근데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만약 시험을 낸다면 흐름에 관련된 문제 있죠. 흐름 문제, 글의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이런 쪽으로 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문장 삽입이나 연결사 추론이나 여기에 제가 빼놨지만 흐름상 어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문제를 내면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오히려 대입학 이런 걸로 내면은 땡큐예요. 이러면 쉽고요. 어법 이런 걸로 내주면 완전 땡큐죠. 자, 어쨌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일단 전체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한글만 보자. 과학사학자가 가지는 전통적인 관점의 문제점이에요. 과학사학자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과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과학만이 의미가 있다는 견해에는 많은 결점이 있대요. 이게 조금 더 주제에 가깝습니다. 여기 문제점이라고 했잖아. 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게 문제점이다. 이게 문제점. 이게 과학사학자가 가지는 전통적인 관점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게 이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현재 어떤 형태로든 이 살아남은 과학이 있어요. 과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동현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그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과학 그게 뭔 의미예요? 아니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았다고요. 지금 존재한다고요. 어떤 형태가 됐든. 안 사라지고요. 네. 안 사라지고지. 그러면 현재잖아 현재.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가볼게요. 벌써부터 이게 고난이 예상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쿤이 주장하기를 The primary goal of historians of science. 자, 과학사학자들의 주된 목표는 바로 이거랍니다. 이 과학사학자의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투부정사예요. 자, 목표가 뭐냐면 To clarify and deepen.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깊게 하는 거랍니다. 뭐를 분명히 하고 깊게 하냐면 이해를요. 이해. 어떤 이해냐?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 or concept. contemporary는 원래 이제 이제 동시대의 또는 현대의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당대의 과학적 방식이나 개념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깊게 하는 게 바로 과학사학자의 전통적인 목표다. 그래서 뭐 함으로써 by displaying their evolution. evolution은 원래 진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진화라는 경우는 진화라는 말 자체가 점점점 발전하는 거를 진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발전하는 걸 진화한다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점진적 발전 이렇게 해석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evolution을 이제 그 점진적 발전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그들의 점진적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한글 봐도 돼. 자, 쿤이 주장하기를 전통적으로 과학사학자의 주된 목표가 바로 무엇이다? 당시의 과학적 방식, 당시의 과학적 개념, 이거를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그 과학적 개념이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주고 이해를 깊게 해주는 거랍니다. 이게 과학사학자의 목표예요. 이해돼요? 첫 문장? 아니야? 이해 안 돼? 패러프레이징 보자. 자, 과학사학자의 원래 주된 목표가 뭐라고요? 당시의 과학적 방식이나 개념의 이해를 확실히 해주고요. 깊게 하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바로 그 당시의 과학적 방식이나 개념들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과학적 개념의 이해를 도와주는 게 바로 과학사학자의 역할이다. 됐어? 이제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어서 볼게요. This entailed 또 나왔죠? 수반하다. 이것은 수반했습니다. 뭐를요? relating을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entail은 involve와 바꿔 쓸 수 있는데 원래 entail, involve, include 이런 포함하다, 수반하다 이런 시리즈 동사들 있죠. 이런 애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relating 자체가 목적어예요. 자, 여기서 relate는 관련시키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거론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론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거론하는 걸 수반하는데요. 뭐를 거론하냐면요.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breakthroughs and discoveries. breakthrough는 돌파구, 획기적인 발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전들과 어떤 발견들의 점진적인 축적을 거론하는 것을 수반한답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인 축적이라는 건 앞에서 말했던 evolution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진적 발전이라고 했잖아. 아까. evolution을. 점진적 발전.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거를 점차적으로 쌓아두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걸 포함한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얘들아 획기적인 발전, 획기적 발견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데이터가 쌓여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스팀라이트 할 때 했던 건데 그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가 둥글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었죠? 그거랑 같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쌓여서 알게 됐겠죠. 그렇죠? 이걸 한순간에 알 수 있었을까? 이걸 하루아침에 알 수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획기적인 발전과 발견에 점점 쌓인 것들 이런 거를 거론하는 거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과학사학자들은 그 당시의 과학적 방식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깊게 하는 게 과학사학자의 목표라며. 그렇잖아. 근데 거기에는 그 획기적인 발전과 축적을 거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그 점진적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시켰다며. 점진적 발전을 보여줌으로써 이 과학 개념의 이해를 도왔대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요. 점진적인 이 쌓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발견이나 이런 발전을 시킨 거야. 엄청난 발견이나 발전을 했을 거 아니야. 과학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런 모든 단계들이 있겠죠. 이거를 전부 다 쌓아두는 거야. 이 데이터를. 그래서 이 쌓아둔 거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보여주고 말해주면은 이제 이 최종적인 지금 단계에 있는 이 과학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 말고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물체를 어떤 물체를 계속해서 잘랐을 때 결국에 나오게 되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였어요. 원자. 그렇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우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원자가 제일 작았단 말이야. 원자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배워서 알고 있죠. 지금의 최소 단위는 쿼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문과들아. 어쨌든가. 그래서 화투인가 화원에서 배웁니다. 아무튼가. 근데 이제 지금 쿼크가 제일 작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쿼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전 단계부터 설명을 한다는 거야. 옛날에 원자부터 시작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쿼크까지 온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이 과정을요. 이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더 상대방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겠다.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다음 내용 봐봐.
only that which survives in some form in the present. 여기서의 that은 그냥 그것이란 뜻이야 얘들아. 그냥 그것.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거 아니다. 유일한 것이야. 그냥 유일한 것. 이 that을 꾸며주는 게 바로 이 위치야. 됐어? 자, 그럼 살아남은 유일한 거래요. in some form 어떤 형태로든요. in the present 현재. 아까 우리 봤던 그 주제문이랑 비슷하죠. 현재에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것만이 was considered 여겨졌답니다. relevant한 것으로. 여기서의 relevant는요 meaningful과 같은 뜻입니다. meaningful. 유의미한 이런 뜻입니다. 유의미한, 타당한 뭐 이런 뜻이에요. 또는 우리가 reasonable이라고 써줘요. 이런 거랑 같은 의미예요. 이 relevant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잘 봐요. 획기적인 발전, 발견들이 점점점 쌓여. 이 쌓인 게 뭐가 되는 거야? 과학적인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자리 잡았어요. 근데 현대에 살아남은 것만이 의미가 있답니다. 현대에 살아남은 거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현대에 살아남지 못한 건 어떠냐고요? 중간에 사라졌다든가 논란이 되어서 삭제가 됐거나 무시가 됐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 반대로 말하면. 됐어? 아니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 현재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것만 유의미하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아니 얘들아 봐봐. 원자가 나왔어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진짜 이게 최소다니까? 더 작은 건 없을까? 연구를 하겠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그럼 연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한 이때 시기쯤에 예를 들어 뭐 A라는 게 더 작다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아 A는 아니구나. 그럼 이건 폐기돼버린 거야. 내가 또 해보니까 B가 제일 작은 것 같아.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이 B가 더 작아 했는데 뭐가 또 이제 다른 예외가 생기면서 또 얘도 이제 폐기됐어. 그럼 얘네들은 무시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거니까 얘네들은 현대 기준으로는 안 살아남는 거죠. 맞아요? 현대 기준으로 살아남지 못한 과학적 개념들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현대에 살아남은 것만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뭐야? 중간에 이렇게 사라진 애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요 여기까지? 됐어? 내가 이 질문을 꼭 물어볼 거야. 이따 끝나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뭔가 중간 과정을 좀 무시하고 결과 지향적인 이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얘를 아예 무시해버린 거야. 얘를 무시해버리고 얘만 살아남았으니까 얘만 짱이야 얘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 누가? 과학사학자야. 과학사학자가. 됐어? 이 필자, 이 글 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과학사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사학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뭔데요? 과학사학자들의 주된 목표가 뭐라고? 이런 거래.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주된 목표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반을 했대. 이런 뭐 발전, 발견, 이런 축적을 거론하는 것도 수반을 했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네가 이 과학사학자들이 이 쿼크만 인정을 했다는 거야. 중간에 발견됐던 A나 B나 이런 거 다 쓰레기 개념이야. 버려. 쿼크가 살아남았잖아. 얘만 의미가 있고 얘네들은 의미 없어.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이게 과학사학자들이 가지는 어떤 견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과학적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사라진 것들 갖고 이 사라진 것들은 거론을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다음 넘어간다. 자, 이 다음 문장이 드디어 주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요. A number of faults in this view of history. 자, 역사에 대한 이런 관점에 대한 수많은 결함이 became apparent. 분명해졌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 역사에 이런 관점이래요. 이런 관점이 뭐야? 얘네 의미 없다. 얘만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 말하는 거야. 근데 얘네의 수많은 결함, 문제점이 분명해졌다는 거야. 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야 얘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얘네들을 배제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과학사학자들 너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 문제야.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다음 봐봐. Closer analysis of scientific discoveries. 자, 과학적 발견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lead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면 얘를 뭐뭐 하도록 이끌다라고 해석하면 돼. 얘를 하도록 이끌다. 목적어를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됐지? 이끌었답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 과학적 발견에 대한 분석이 뭡니까? 쿼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이거를 더 분석을 한 거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역사가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이끌었대요. 뭘 물어보게 했냐면 네모 괄호를요. Whether the nature of the discoveries and their discoverers. 그 발견과 그것들의 발견자의 날짜가 can be identified. 확인될 수 있는지를 precisely. 정확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야 이거 쿼크 그거 그때 발견한 거 맞죠?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 맞죠? 이런 의문을 갖게 했다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학사학자들은 이 쿼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 얘만 유의미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발견한 어떤 시기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야. 야 진짜 이 시기에 한 거 맞아? 그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까 이 양성자, 중성자 발견되고 얼마 안 지나서 얘가 A라고 말했던 게 알고 보니까 이게 쿼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야 그거 확실해? 이 시기에 그 사람이 발견한 거 맞아? 이걸 확인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확인해 이거를? 이걸 어떻게 확인해? 그렇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는 이상 확인을 못 하겠죠. Some discoveries. 자, 몇몇 발견은요, seem, 뭐뭐처럼 보인답니다. To entail, 또 나왔어요, 수반하다. 수반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Numerous phases and discoveries. phase는 단계예요, 단계, 스텝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단계와 발견자들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발견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쿼크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단계를 거쳐갖고 이 쿼크라는 물질을 미리자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콤마하고 위치 나왔으니까 또 나왔지? 계속적용법. 그리고 그것은인데 너너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느 것도 뭐하지 않다. 됐니? 그리고 그것들 중 어느 것도요. can be identified. 확인될 수 없답니다. as definitive. 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내용 설명 봐봐. 여기서 수많은 단계라고 했는데요. 수많은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을 겁니다. 쿼크라는 물질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근데 그 단계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단계에서 누가 뭘 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 불분명하죠. 그러면 이 불분명한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때 당시에 얘가 발견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불분명해. 몰라. 이때 당시에 얘가 발견한 B가 알고 보니까 쿼크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불분명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가 발견한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냐 지금까지? Furthermore, 게다가 evaluation은 평가입니다. evolution이랑 헷갈리지 마라. evolution은 진화, evaluation은 평가예요. The evaluation of past discoveries and discoverers. 과거의 발견과 그 발견자들에 대한 평가는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present day standards니까 오늘날의 기준이겠죠. 오늘날의 기준에 따른 어떤 이제 그 과학의 발견과 발견자들에 대한 평가는요. doesn't allow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채도록 알도록 뭐를 알도록? how 이하를요. How significant they may have been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in their own day 그들만의 날에요. 그들만의 날이라는 건 그 당시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기준에 따라 과거의 발견과 발견자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기준은 쿼크예요.
근데 이 현재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했던 그런 발견이나 이런 발견자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커크야. 여기에서 여기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 발견했어. 자, 여기서 실험이나 어떤 발견을 하려고 어떤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어. 근데 A라는 물질이 나왔어. A라는 물질. 근데 이 A라는 물질을 지금 평가하면은 사실 에이 뭐야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기준으로 이거를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롤이라고 해볼게요. 롤. 지금 롤 게임이 나온 지 10년 됐는데 야 지금은 개나 소나 다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 근데 그 기술을 10년 전에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잖아. 우리가 막 10년 전에 막 프로게이머들이 경기하는 거 보고 아 졸라 못하네. 이게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의미가 없지. 그거는 그 당시인데.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지금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것을 평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 A라는 거 또는 커크라는 걸 발견했을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 과거의 발견이나 발견자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nore하고 나온 부분인데 여기는 설명을 미리 하고 들어갈게요. 자, 잠깐 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so 동사 주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neither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한 적 있었을 거예요. nor 동사 주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so 동사 주어는 뭐냐면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야. 주어 또한 그러하다. 자, neither나 nor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동사 자리에는 대동사가 나옵니다. 대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대신하는 게 온다는 소리예요. 즉 어떤 조동사나 비동사나 아니면 부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I ate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라고 해볼게요. 나 피자 먹었어. 나도 먹었어. A라는 애가 이렇게 말했어. 자, B라는 애가 대답한다 쳐볼게. 나 피자 먹었다. 어제 yesterday. 나도 먹었어. Me too. 이렇게 말하겠죠?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느냐? So did I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So did I.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주로 받은 거고 과거니까 did로 쓴 거고. So did I.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주어 또한 그러하다고. 나도 먹었다고. 됐냐? 어려운 거 아니지? 됐어? 그럼 선생님, neither나 nore는 언제 써요? 자, so를 쓰는 경우는 앞이 긍정문일 때, neither나 nore를 쓰는 경우는 앞이 부정문일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야, 나 피자 안 먹었다. didn't eat pizza. 나 피자 안 먹었어. 아, 나도 안 먹었어. neither did I.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어려울 거 없지? 여기 보면 nor 나왔지? 앞이 부정문이어서 그래. 됐어? 앞이 부정문이잖아. 너즈나. 그러니까 여기도 부정문으로 가지는 거야. 됐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과거의 발견과 발견자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the traditional view. 자, 전통적인 관점 또한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또한으로 해석하면 돼. 또한 뭐뭐하지 않다. 되니? 또한 뭐뭐하지 않다. 전통적인 관점은 또한 인식하지 못한대요. 뭐를요? 뭐 역할을요. 어떤 역할이냐? 대절 이하라는 역할인데 여기서 일단 전통적인 관점이 뭔지 말해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과학사학자들의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사학자들의 관점은 뭡니까? 결과지향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중간 과정,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뭐를 인지하지 못하냐면요. Non-intellectual factors래요. 그러니까 비지성적인 요소들이랍니다. 특히 제도적인 것과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인데요. 자, 이런 비지성적인 요소들이 역할을 한답니다.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어떤 하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예시로는 이제 제도적인 거랑 사회 경제적인 게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비지성적인 요인들이라는 건 예를 들면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미신에 관련된 거.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아까 중간에 이제 물질을 발견한 게 내가 막 하나님께 뭐 한 3시간 기도하고 났더니 뭐 이렇게 빛 같은 게 막 떨어지더라. 굉장히 비지성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요소들은 당연히 그런 과학계에서는 어때요? 그냥 무시겠죠, 무시. 우리 지난번에 과학 만능주의 이런 거 하지 않았었냐? 지문 중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을 이제 맹신하는 사람들이면 뭐 개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에서도 어때요? 이런 비지성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분명히 이 비지성적인 요소들도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왜 역할을 할까? 예를 들어볼게. 옛날에 아까 그 지구 평평설로 돌아올게.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 근데 그 믿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평선이 뭐 이제 일자니까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애초에 이제 이 둥근 형태의 모양을 우리 신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는 뭐야? 비지성적인 것들이잖아. 그렇지? 근데 과학적인 발전에 있어서 걔가 뭐가 도움이 됐을까? 이거를 반박하려고 뭔가 증거들을 모으다 보니까 평평한 게 아니다 라고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애초에 그게 거론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 아니야. 야, 지구 평평해. 웃기죠 소리가 네 무슨 지구가 평평해. 내가 꼭 증명해내고 만다. 막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하고 그래서 막 위성 띄워갖고 아이 지구 동그랗네. 다 뒤졌어. 이제 갖고 와갖고 이제 야 지구 동그랗잖아. 봐봐 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반박할 만한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비지성적인 요소들이 어찌 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게 본문에는 없어요. 방금 내가 말한 내용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지성적 요인들이 과학 발전에 있어서 하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전통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과론적인 것만 보니까.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Most importantly, however,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The traditional history of science, 과학사학자의 전통적인 과학사학자는요 seems blind, blind는 눈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To the fact, 어떤 사실에 대해서요.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에 대해 눈이 먼 것 같대요. 대절 이하가 뭔데? The concept, questions and standards that they use to frame the past. 그들이 사용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과거를 구상하기 위해서. 과거를 구상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 질문, 기준 이런 것들이 are themselves subject to historical change. be subject to 하면 뭐에 영향을 받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들 자체로 역사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눈이 먼 것 같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볼게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과학사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나 질문이나 뭐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은 역사가 변함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갖고 과학사학자들이 개념을 가르쳤겠죠.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깊게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역사가 흐르면서 쿼크가 제일 작은 물질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이 쿼크를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면은 얘는 어때요? 얘는 에휴 이 당시 사람들 뭘 이게 제일 작다고 하고 앉았냐 이렇게 볼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이 과학사학자의 관점 자체가 아예 잘못돼 버리는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과학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아 무조건 얘가 제일 작아. 응 아니야 꺼져. 그 중간 과정 응 다 꺼져.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작은 거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 중간에 뭔가 실험을 한 게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어. 근데 이 실험 결과는 얘랑은 관련이 없는데 얘랑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행위였어요? 아니죠. 의미가 있는 행위였잖아. 됐어? 근데 과학사학자들, 이 당시에 과학사학자들은 어떻다? 얘를 쌩까버린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자체가 어차피 과학적 사실이란 건 역사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기 마련인데 왜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이게 무조건 이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견해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냐 뭔 말인지? 만약에 지금 3020년이 됐어요. 그럼 3020년에는 쿼크보다 더 작은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3020년에 2020년을 바라보면은 아유 이게 뭘 제일 작다고 하고 그러고 앉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제 중간 과정을 다 무시하는 이 결과론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제랑 제목을 다시 볼게요. 자, 과학사학자가 가지는 전통적인 관점의 문제점 이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고요. 이 전통적인 관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현재 살아남은 과학만이 의미가 있다 라는 이 생각은 결함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남은 과학만이 의미가 있다는 견해 이게 결국 뭡니까?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배제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견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이 지문은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건 중요한 것보다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왔는가? 이 말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 모르면요. 이 지문 나오면 틀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법이나 이런 문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지문 내용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이 필수입니다. 다른 지문보다 복습 2배는 해야 돼요. 알겠죠? 지문 난이도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인데요. 38번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리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게 텃새와 철새가 서식지를 고른다라는 내용이거든. 텃새와 철새. 그러니까 텃새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한 곳에 좀 어느 정도 정착해 있는 그런 새를 말하는 거고 철새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새를 말하는 거죠. 얘네가 서식지를 선택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런 류의 글을 보통 시험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두 가지로 제일 많이 낼 수 있어. 아니 세 가지로 제일 많이 낼 수 있어. 세 가지. 자, 첫 번째 내용 일치 불일치. 두 번째 요약. 세 번째 문장 삽입. 이 세 개로 내기가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잘 봐봐. 텃새들의 서식지 선택 과정이라고 해서 내가 주제 1번이라 써놓은 거 보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철새들의 서식지 선택 과정이라고 주제 2번이라고 나와 있어. 보이지? 그러면은 텃새들은 서식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철새들은 서식지를 이렇게 선택한다. 결국 이 두 가지에서 생기는 차이점이 있을 거야. 둘이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텃새는 이런 걸 기준으로 뭐 선택하고 철새는 이런 걸 기준으로 뭐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 차이점을 알아내는 게 이 글의 포인트라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다? 요약문을 만드는 거거든. 됐어? 그럼 너네가 반드시 봐야 될 문장은 이 주제 2번과 아까 나왔던 주제 1번 이 두 개를 특별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자, 됐니? 일단 전체적인 내용 먼저 했다. 자, 그러면은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 자, 텃새 서식지 선택은요 외견상으로는 간단한 과정이랍니다. 이미 취하고 나왔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일형식 동사입니다. move. 그래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어린 dispersing individual moves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disperse라는 거는 흩어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린 흩어지는 개체가 옮겨 다니는 그런 간단한 과정이랍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it finds a place 그것이 어떤 장소를 찾을 때까지. 어떤 장소냐? where it can compete successfully to satisfy its needs. 그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그것이 경쟁할 수 있는 장소랍니다. 자,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설명하는 거야. 텃새들의 서식지 선택은요. 그 흩어지는 어린 개체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새끼들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 새끼들이 생존을 위한 그런 뭐 필요 조건들이 있겠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다른 개체와 경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 안 돼요 또? 또 이해 안 됐다는 표정이네. 네. 머리에 이렇게 생각 정리해도 돼요. 텃새들의 서식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 됐어? 자, 다음 넘어갈게. 자, 그럼 얘네가 이제부터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과정의 시작점이에요. 자, 처음엔 어떠냐면 이러한 필요는 오로지 음식과 은신처만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식지를 고를 때는 여기에 먹잇감이 좀 많나? 여기가 좀 은신처로서 괜찮나? 야, 은신처라는 것 자체, 은신처, 피난처잖아요. 얘들아, 은신처, 피난처의 목적이 뭐야? 나의 위험을 피하는 장소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은신처가 상징하는 건 뭐야? 이거 아니야? 맞지? 생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생존? 그러니까 음식과 생존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처음에 이제 이런 서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eventually 결국에는요, 그 어린 새는 must locate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 정착해야 됩니다. in a habitat 서식지를요. 어떤 서식지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확인하고 정착해야 되냐면 that satisfies 만족감을 주는 거야. 나돌이 나왔으니까 버돌수 나와야 되는데 also 대신에 as well을 쓴 거야. as well이 또한 이란 뜻이니까. 자, 그럼 survivorship 생존뿐만 아니라 생존은 이미 나왔죠. 생존뿐만 아니라 reproductive needs랍니다. 그러니까 번식 욕구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번식 욕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서식지를 찾고 확인해서 정착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생존에만 좋은 게 아니라 번식을 하기에도 좋은 위치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서식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 왜냐면은 이 텃새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니까. 되니?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봐봐.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요, the habitat that provides the best opportunity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최고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서식지가 있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생존하기에 최적의 서식지. 됐어? 생존하기에 최고의 서식지는 may not be the same habitat. 자, 똑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답니다. 뭐랑? as a one. 어떤 하나랑요. 여기서 the one이 가리키는 건 the habitat. 서식지를 말합니다. 여기 좀 지울게. 자, 여기 잠깐 보면은 the same A as B라고 나온 거거든. 여기 the same A as B 보이지? 해석은 별거 없어. B와 같은 A예요. 됐어? B와 같은 A. 그러니까 서식지와 같은 서식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 서식지가 어떤 서식지냐? That provides for highest reproductive capacity. 가장 높은 번식 능력을 제공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최고의 번식 능력을 뭔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제공해주는 서식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텃새들이 서식지를 선택을 하는데 처음에 생존과 음식을 위한 음식도 결국엔 생존을 위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서식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어떤 경우에는 생존을 위한 서식지와 생존 서식지와 번식 서식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번식 서식지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야 여기 살아남기 좋겠다. 근데 여기 번식하기엔 좋지 않은데 여기 번식하기 좋겠다. 근데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requirements 요구 조건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요구 조건이냐? Specific to the reproductive period. 번식기에 뭔가 specific, 특별히 특정한 그런 요구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번식기에만 좀 요구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번식기에는 뭐 주변 환경이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뭐 이런 요구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조건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존 서식지와 번식 서식지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겠지? 텃새들 입장에서는요. Thus, 따라서 individuals of many resident species. 자, 많은 그런 이제 그 텃새 종의 개체들은요. 아직 동사 안 나왔는데 동사 여기 있거든. 미리 말하면 아랫줄에 보이죠? Maybe first 여기가 동사야. 이만큼이 다 수식어인데 confronted, confront 하면은 직면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직면하게 되는 거야. 분사구문이다 이거. 직면하게 되면서 뭐랑 직면하게 되는데 the fitness benefit이야. 얘들아, fit이라는 거는 적합하다라는 뜻인데 fitness니까 적합성이야. 적합성. benefit은 이익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익 적합성인데 이거를 합 목적성이라고 지금 해석이 돼 있거든. 아래 보면은 이 합 목적성이 뭐냐면 목적에 맞는 이익이라고 보면 돼. 목적에 맞는 이익.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이익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생존 서식지라면은 생존이 목적에 맞는 이익이 되지만 번식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맞지 않는 이익이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생존 서식지가 A고 번식 서식지가 B라고 쳐봐. 내가 B를 골랐어. 그러면은 번식이라는 목적에는 맞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존이라는 그 목적에는 알맞지 않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됐니? 자, 어찌됐든간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이익에 직면하면서입니다. 어떤 이익이냐면 a controllable productive breeding site. 자, 이거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productive breeding site. 뭐랍니까? 다산에 유리한 번식지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많은 새끼를 낳기에 좋은 번식지. 그래서 자, 다산에 유리한 번식지를 통제하는 것이 갖는 목적에 맞는 이익에 직면하면서 많은 텃새종 개체들은요 maybe first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 하도록? To balance cost. 어떤 대가에 대한 균형을 잡도록 강요받을 수 있대요. 이 대가가 뭘 말하는 건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In the form of lower non-breeding survivorship. 그러니까 non-breeding이니까 이제 비번식기겠죠. 그러니까 더 낮은 비번식기의 생존율의 형태로요. by ing. 뭐함으로써 by remaining in the specific habitat. 자, 특정한 서식지에서 남아 있음으로써 어떤 서식지냐? Where highest breeding success occurs. 가장 높은 번식 성공이 발생하는 특정한 서식지에 남아 있음으로써입니다. 자, 뭔 말인지 좀 어렵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잘 들어봐.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많은 텃새들의 종이 있을 거 아니야, 종류가. 근데 얘네들은요, 만약에 얘네가 쉽게 말하면 얘네가 새끼를 많이 낳게, 그러니까 번식을 많이 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를 고른다고 한번 쳐봐요. 고른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오는 이익을 마주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오는 이익은 뭐겠어요? 당연히 번식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익이겠죠, 그렇죠? 이것과 마주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대가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답니다. 근데 이 대가에 대한 균형이 뭐냐면 아래 내가 설명에다 써놨는데 뭐냐면 비번식기의 높은 생존율에 대한 대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위에 거 먼저 봐봐. 번식의 성공률이 높은 서식지를 선택함으로써 번식의 성공률이 높은 서식지를 선택했어. 이거 선택한 거야. 이걸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 비번식기의 높은 생존율에 대한 대가의 형태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번식기의 높은 생존율에 대한 대가가 뭐냐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면 번식률이 높은 서식지를 선택을 했어. 그럼 그 대신에 비번식기간도 있을 거 아니냐? 비번식기간. 그렇지? 그럼 이 비번식기간에는 사실 여기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여기보다?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텃새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가 비번식기에 이 생존 서식지로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를 선택한 대신에 여기를 선택을 못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회비용. 됐어? 자, 더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근데 어떤 텃새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가정을 해보자. 어떤 텃새가 있는데 이 텃새는 봄에 번식을 한다고 쳐봐. 자, 근데 지금 가을이야.
가을인데 얘네가 이제 서식지를 잡아야 돼. 그럼 이제 얘네는 고민을 해야 돼. A를 가야 되나? B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얘네가 이제 B를 선택을 했어. 결국에는 야 번식 서식지로 가자. 어차피 우리 반년만 있으면은 이제 번식기잖아. 지금은 비번식기지만 이때 번식기니까 우리 여기로 가자. 얘네가 선택을 했어. 그러면 이 봄을 제외한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때요? 이때는 여기에 사는 게 더 좋지만 얘들은 여기를 선택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름, 가을, 겨울에 B라는 장소에 삶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생존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사는 것보다.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를 고르는 것 자체가 이거를 포기하고 얘를 고르는 거니까 그거를 대가를 치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을 맞춘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좋을 수 없어. 둘 다 좋으면 그냥 졸라 좋은 거지. 근데 얘가 좋은 대신에 얘가 안 좋은 거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 대가에 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야? 자, 다음 내용 볼게. 자, migrants however. 그러나 철새들은, 자 이제 철새들로 나온다. 자, 일단 텃새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텃새는 결국 이겁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얘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생존 서식지를 선택하든 번식 서식지를 선택하든. 됐지? 자, 근데 철새들은 어떨까? be free to 부정사하면은 자유롭게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야. 뭐를? The optimal habitat for survival.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최적의 서식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비번식기 동안에는요. 그리고 번식을 위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for reproduction이 요 habitat을 수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형용사 수식어 1번, 2번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또 최적의 서식지를 고른다는 거야. 언제? 이 번식기에는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철새가 이런 거야. 얘네가 봄에 번식한다고 쳐봐. 그러면 얘네가 야 지금 아직 번식기 아니니까 우리 A에서 살자. 야 번식이 됐네. 야 B로 가자. 번식이 끝났네. 야 다시 A로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철새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니까 얘들은 결국 뭐야? 번식기든 비번식기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서식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철새들의 서식지 선택 과정이고요.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정리해보자면 텃새의 서식지 선택이랑 철새의 서식지 선택이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큰 차이점이 뭐야? 이동? 서식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는 서식지를 고를 수 있는 반면에 텃새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서식지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본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제한적이라는 말. 또는 고정적이죠. fixed.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죠. flexible하죠. flexible.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텃새는 서식지 선택이 어떻습니까? restricted예요. 제한적이야. 또는 limited예요. 제한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철새는 어떠냐는 거야. 철새는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이게 flexible 합니다. 유연하고요. 얘는 뭐 fixed,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 특징이야, 특징. 텃새 서식지 선택은 이런 특징. 철새 서식지 선택은 이런 특징. 됐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알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겠죠. 강요를 받지 않는 거죠, 얘네들은. 됐나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따라서 have selection during these different periods. 이러한 다른 그 시기 동안의 그 이제 서식지 선택은요, can be quite different for migrants. 그 이제 철새들에게 있어서도 꽤 다를 수 있답니다. As opposed to residents. residents는 텃새죠. 그러니까 텃새와는 대조적으로요. In among closely related species.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심지어 밀접하게 관련 있는 종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텃새와는 다르게 이 철새들은요 이 서식지 선택이 있어서 굉장히 얘네랑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그냥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텃새든 철새든 간에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한 종이잖아. 둘 다 새니까. 근데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식지 선택이 아주 다를 수 있다. 네,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정리하는 문장. 알겠죠? 자, 정리하는 문장이지만 어쨌든 결론을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텃새와 철새의 서식지 선택은 다르다. 이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이겠죠. 우리 나왔던 주제 1번이랑 주제 2번을 짬뽕한 게 이거예요. 짬뽕한 게 이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마지막 문장도 준용할 수밖에 없겠지. 됐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업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저기 그 진도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못한 부분들 오늘 내로 숙제 보내라고 하면 또 니네가 안 보내니까 보낼게요. 아니야, 못 믿어요. 내 기억으로는 제때 보낸 게 성준이 정도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성준이는 꼬박꼬박 잘 보내더라고. 근데 나머지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동현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간 그 이제 뭐 페널티 그 종이랑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 못 본 거는 다 하고 채점까지 다 해갖고 저한테 찍어서 잠들기 전에 보내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딴 건 없고 숙제는 뭐 보내줄 테니까 잘 해오고. 테스트랑 단어 둘 다 찍어서 보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오늘 한 거 전부 다. 알겠죠? 쌤, 그 뭐냐 앞에 본문 2개 틀린 거 그거 통과만 안 보내면 되죠?